사무총리에는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내일 제가 따로 시간을 한 번 더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충분한 반성과 현 정세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쪽지 내려보내서 총리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자세한 이야기 세 분의 정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 2시 한 10분 전에 검찰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잠깐 검찰 소환 모습 보겠습니다. 두 재단의 기금 모금 관련해서 정경련에 지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심통한 심정입니다. 잘못한 부분 책임지겠습니다. 그 기금 모금 관련해서는 본인의 판단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대행한 것입니까? 검찰에서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단 출원금 모금은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 책임까지 포함됩니까?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최순실 씨 모르십니까? 네, 검찰에서 모두 다 사실대로 WK 전 대표하고 미르재단, K재단 관계자분들 다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자, 최용희 위원장. 우리가 흔히 뭐 검찰 소환될 때 저런 인사들이 하는 전형적인 멘트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그동안 국정감사 현장에서 가서는 뭐 최순실 씨 모른다 그러고 난 개입한 바 없다 그러고 상당히 강한 톤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상당히 좀 이게 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도 거의 모든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은 그렇죠. 지금까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를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뭐 증거로도 나타났고 모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본인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미르나 K스포츠 그 재단 전 사무총장들하고 통화한 내역들도 다 공개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사실은 그 지인을 통해서 언론에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시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될 텐데. 대통령과 직거래 했을 것이다. 최순실 그리고 이제 직거래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중간에서 뭐 최순실 씨는 모르지만 대통령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뜻이 자기한테 전달돼서 집행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아마 법률 구성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검찰에 가서는 저런 식의 얘기가 먹히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뭐 모금을 해라 그럴 경우에 모금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 사이에 법률로서 단죄를 할 때 누구 책임이 크냐 이런 문제를 이제 검찰이 따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그 안종범 전 수석이 어떻게 검찰에서 얘기를 하느냐.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본인의 역할에 관해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검찰도 아마 그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파고들 텐데 이현정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 안종범 수석에 거론되고 있는 혐의가 대략 어떤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직권남용에 대해서 일단 공동정범으로 일단 안종범 수석을 같이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재단에 돈을 갖다가 기부받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 즉 공무원과 일반인이 함께해서 이제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직자의 직권 남용은 상당히 중한 범죄로 이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직접적인 이제 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미르 재단의 이제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한 행위, 자 이 부분에 말을 맞췄던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증거인멸이 시도했던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대포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통화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또 이제 SK그룹에 이제 그 처음에 돈을 기부받는 과정 후에 원래 그 K스포츠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받는 과정, 그다음에 롯데 거기서 이제 못 받으면서 결국 롯데그룹에 다시 돈을 해야 한 80억 원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다른 조건을 내걸었던 게 있었던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가 될 텐데 아무래도 이거는 해당 기업이 뭔가 진술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그 진술을 확보가 있을 텐데 해당 기업이 뭐 돈 내라고 한다고 그냥 냈겠습니까? 안종범 수석 이야기한다고 해서만 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누가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검찰이 분명히 피의자로 출석을 했고, 분명히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48시간 이내에 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정국 국장. 결국은 안정범석이 어떻게든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 크게 수사 방향이 그렇죠. 이제 요동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가장 큰 게 사실은 대통령과의 연관성입니다. 아까 뭐 지인에게 했다는 말을 검찰에서 했을 경우 그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보통 지금 집권 4년 차에 역대 정권에서 거의 다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무슨 게이트 하는데 대개는 친아들이나 혹은 청와대 관계자들, 청와대 수석이나 측근들이 그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거나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직거래를 했다라는 거를 만약에 검찰에서 밝힐 경우는 이거는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에 직접 지시를 해서 직접 연루된 사건입니다. 그 역대 정권과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죠. 그랬을 경우는 그야말로 이것이 소추, 그러니까 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냐부터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논란이 이제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보통은 그런데 이런 사건은 사실 청와대에 진짜 수석까지 한 사람이라면 내가 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지금까지 어떤 관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내가 직접 했다 그러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제3자 뇌물공여가 직접 했다고 하면 특가법에 따라서 1억 이상인 경우 거의 최고형이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신이 그걸 다 짊어질 것인지 마지막으로 최순실 씨와 둘이서 했다. 이 경우도 역시 공동 정범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특가법을 특가법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최영욱 편집장 지금 그동안에 좀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안 하다가 이제 말이 바뀌는 경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승철, 정경련 상근 부회장 같은 경우도 처음엔 우리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위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을 바꾸는 거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강 어떤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황이 그러니까 이승철 부회장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은 자, 차은택 감독은 지금 현재 중국에 있지만 거기도 아마 와서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 왜 늘품 체조를 만든 정아름 씨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서 자기는 미미한 역할밖에 안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차은택 감독이야말로 그 본인의 은사를 문화부 장관에 본인이 임명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인맥으로 봐야 될 것이고 힘을 썼다는 얘기가 돌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의 그 외삼촌을 교육문화수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또 가장 가까운 지인인 송성각 씨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앉혔잖아요. 지금 뭐 사표를 냈지만 그런 걸 보면 차은택 감독이 왜 문화계의 황태자라는 얘기가 나왔겠느냐 하는 점을 보면 차은택 감독도 최순실 씨와의 그 어떤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은 다 챙긴 게 되거든요. 그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문화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를 미미하다고 얘기하면 과연 그러면 누가 실권을 행사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과 뭐 11개월 정무수석을 하는 동안 때를 한 번도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혹시 또 발뺌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 사건에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이 그 어떤 레임덕에다가 아주 힘이 빠지는 상황에 들어가니까 이제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얘기들이 지금 최근 한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나오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그 대통령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난파선이 되려고 하니까 거기서들 먼저 뛰어내리는 모습이 아닌가 이래서 보기에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현정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마 지금 최순실 씨가 오늘 영장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내일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안정범 전 수석도 어떤 형태로든 최순실 씨와 대질신문도 이루어질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나오는 분들 중에서 안종범 수석이 일단 1차적인 지금 검찰 소환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호성 비서관도 이제 아마 내일쯤 소환 당할 가능성이 예상이 드는데 지금 사실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이승철 정경련 상근 부회장의 네.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많이 확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완전히 예. 이제 이 진술이 바뀌어서.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이 두 사람과 직접적으로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도와줬다. 그냥 정경련의 뜻이 좋아서 내가 그냥 네. 뭐 잘 되도록 그냥 한번 도와줬다. 네. 이 정도였는데 문제는 이제 직접적인 지시와 강압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안정범 수석은 아마 검찰 입장에 볼 때도 지금 가장 어떤 범죄 혐의가 명확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연설문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좀 왔다 갔다 한 부분들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이미 내부자들이 이미 다 검찰에 가서 보니까 대부분 다 실토를 했고 아마 기업 쪽에서도 많이 그렇죠. 얘기한 기업 쪽에서도 것 같아요. 이제 네. 본인들이 왜냐하면 지금 네. 피해를 받게 생겼거든요. 네. 그렇다면 기업 쪽에서도 빨리 하여튼 본인들도 뭔가 제대로 진술을 해서 플리바겐을 통해서 혐의를 왜냐하면 기업도 뭔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냈다라고 한다면 기업도 지금 처벌받을 수 있는 피해가 입장이죠. 여기기 힘들죠.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네. 빨리 제대로 진술해서 혐의를 받지 않도록 네. 그렇게 아마 네.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정범 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검찰의 수사 칼끝이 대통령을 향하는 것 아니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저 다음에 아마 이 모금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내가 많은 좀 요청을 했다. 네네.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선의로 얘기했다. 뭐 이런 그렇죠. 취지의 얘기인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네. 안정범 수석이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당당해지는 이유도 아마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국정 개입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증거가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분은 최순실 씨의 어떤 역할을 연설문을 도와줬다 하는 그 부분으로 좀 특정해서 한정시키려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 최순실 씨 입장에서도 내가 연설문을 요구했다 그러면 사실은 기록물 유출 위반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자신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는 건넸다. 거의 그렇게 말했을 경우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주어가 돼서 최순실 씨의 어떤 지시라든지 혹은 또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경우 사실상 대통령이 그러니까 탄핵까지 갈 사안이냐 이것이 또 뭐 직접 수사를 받은 사안이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사실은 최순실 씨를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을 수가 있죠. 자, 미르재단 인사까지 대통령이 뭘 선수 챙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뭐 이렇게 그 재단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얘기는 뭐 저는 잘 안 믿기는데 이걸 해석하는 차이가 아닌가 뭐 싶기도 한데 무슨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저것까지 챙겼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사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뭔가 그 국가적인 사업인 문화융성 뭐 이런 데에 좀 기여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그런 하는 정도를 얘기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정범 당시 경제수석한테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기업들로부터 출연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 기업의 발목을 비틀어라, 뭘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안종범 경제수석이 당시에 관료 출신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라도 문제되지 않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료 출신 같으면. 근데 안종범 그 당시 경제수석은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무리한 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 항상 무슨 재단을 만들거나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 네. 또는 기업으로부터 뭐 모금을 할 때 그게 사실은 자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그 모양새를 잘 갖춰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안수석의 경우에 거기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현종 의원 보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도 안종범 수석이 다시 검찰에서 이제 뭐 구속영장까지 받는 상황까지 가버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수사 방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대통령 수사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또 막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그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좀 나누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소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문제는 이제 당연히 내부와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를 할 수 없지만 임기가 끝나고 네. 그때 어떤 형사소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증거인멸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임기가 끝나면 그걸 갖고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새누리당의 지금 정종섭 의원, 저 헌법학자. 네. 그분의 헌법학 개론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근데 또 이제 허영 교수 같은 분은 또 이제 반대를 하고 이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대통령 물론 현재 집권 중에는 조사를 받을 수가 없지만 집권하고 난 다음에 저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뭔가 어떤 소추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그러면 재단과 관련 좀 빨리 기업들한테 좀 어떻게 좀 합의하세요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그거 최순실씨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란 말이죠.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증거를 잡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한 2년 뒤, 1년 뒤에 되면은 증거가 다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때는 뭐 아무런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대통령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일단 저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좀 직접적으로 한 번 더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든지 뭐 성명을 내든지 뭔가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10월 25일에도 한번 사과 뭐 담화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녹화해서. 자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여론도 훨씬 나빠지고 저 국민들의 요구 수준도 훨씬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효과가 그거 이제 나오고 난 직후에 저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번 더 저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논평을 했는데 그렇듯이 또 한 번의 이제 사과 담화나 뭐 사과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전혀 못 미친다고 할 경우는 그거 하나만화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진정성 담겨 있는 설명 또는 설득을 국민한테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렇더라도 결국은 공식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매듭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보다 더 뭐 법률적인 거 떠나서 검찰에서 설령 뭐 형사소추 그거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내가 조사를 받겠다. 내가 피의자가 아니고 그 뭐 법률적이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내가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설명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것도 뭐 그거와 별개로 내가 조사를 받겠다고 자청을 할 경우에 검찰이 뭐 가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서면 조사도 있고 뭐 형태가 많죠. 어차피 이 조사는 지금 안 하면 퇴임 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지금 하나 그때 하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을 경우에는 이 엄중한 사태가 지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당장 저 야당에서는 뭐 지금 하야하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 전국을 현재의 어려운 전국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의 하나로서도 조사를 자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한테 자, 이정국 국장.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게 맨 처음에 검찰에 최순실 씨가 출두하는 날 그날 표정은 상당히 좀 어쩔 줄 몰라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신발도 막 벗겨지고 막 이렇게 머리에 지금 모자도 지금 떨어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해서 막 상당히 불안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구치소에도 다시 2번 이렇게 나왔을 때 상당히 눈빛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변에서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게 눈빛이 왜 바뀌었는지 뭔가 지금 뭔가 정리가 끝난 듯한 느낌도 들고. 검찰에서 지금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도 상당히
이 논리적으로 그 대응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금 혐의에 대해서 네.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런 어떤 전언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자신감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사실 검찰이 지금 이틀째 수사를 하고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계속 뭔가를 물었겠죠. 이거 사실이냐 네네네. 아니냐. 그런데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사실 첫날보다 이튿날이 훨씬 더 당당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찰이 준비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자신들이 준비했던 예상했던 것들보다 사실은 미흡하거나 혹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훨씬 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거를 인멸한 것이 확실시 되거나 그러니까 증거를 저쪽에서 대지 못했다거나 뭐 이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더 당당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원래부터 기획된 그러니까 자신이 실질적으로 그 변호사의 어떤 그 기자회견을 들어봐도 혐의를 그러니까 실정법상에서의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데 검찰이 입증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힘들다는 뉘앙스를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최순실 씨는 물론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는 있지만 실정법상으로는 자신이 피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이 심증이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 눈빛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죠. 조금 전에 그 공동 변호인 중에 한 분이 있던 이진웅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이 변호인에서 사임하겠다고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걸 이경재 변호인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진웅 변호사가 이 사건이 주는 무게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게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에 쏠린 워낙 국민적 분노가 지금 워낙 높으니까 이걸 못 버텨냈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근데 지금 전혀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공식적으로 무슨 혐의를 가지고 지금 영장을 청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직권남용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직권남용, 사기 미수 네. 이런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내용이. 네. 이제 그런 게 두 가지인데 사실은 저는 뭐 횡령이나 배임 뭐 네. 이런 거로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네. 횡령과 배임이라는 것이 비교적 단시간에 입증하기가 쉽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진술만 해주면 되니까. 네. 본인이 어차피 지금 최순실 씨가 저기서 네. 그 구속되지 않고 살아나올 거라고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풀려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빨리 횡령이나 뭘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일단 구속이 된 다음에 수사를 계속 받는 게 본인으로서도 오히려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모르쇠로 일관을 하니까 네. 이제 직권남용이나 뭐 사기 미수 이런 건데 사실은 저 검찰에서 얘기한 직권남용이라는 이 혐의가 말이죠. 네. 이게 입증하기가 법률적으로 봐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지금 검찰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만 봐도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실히 미진하구나 하는 걸 제가 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물론 뭐 법원에 가서 영장이 어떻게 될지는 내일 이제 실질 심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현재의 저런 제목 가지고서는 검찰의 그 조사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 대한 를 너무 빨리 부른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추궁할 자리도 충분히 만들어서 최순실 씨를 마지막에 불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순서가 거꾸로 되다 보니까 그 저런 식의 혐의로 지금 일단 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는 건데 네.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이게 저 혐의 입증이 좀 미진한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사 전혀 좀 손을 놓고 있다가 지금 급하게 좀 수사에 들어가고 이제 수사팀도 확대 개편했고 근데 갑자기 좀 최순실 급하게 들어왔고 예. 그러니까 뭔가 조치는 취해야 되는데 지금 취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지금 준비된 수사 지금 뭐 자료나 내용은 없고 지금 그래서 약간 뭐 수사팀이 좀 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최순실 씨가 지금 있던 독방도 화제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한 2평 안 되는 정도 규모인데요. 자. 이현정 의원이 한번 소개를 해주죠. 이게 지금 누구는 지금 거의 호텔 이게 뭐 주소가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좀 편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서울구치소가 의왕에 있습니다. 네, 의왕에 있는 거죠. 1986년 정도에 이제 완공이 돼서 지금까지 됐는데 거기가 이제 3층 규모로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제일 밑에 층과 2층, 3층으로 돼 있는데 네. 그 한 사에
보통 한 14개 정도 방이 있는데 14개. 한 2개 정도는 독방입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공동으로 쓰는 한 8명에서 공동으로 쓰는 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방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평 남짓한 규모죠. 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사람이 하나 누우면 좀 움직이기에도 굉장히 힘든 그런 규모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화장실이 있고 네. 요즘은 이제 TV와 함께 신문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는데 저기서 이제 2가지 종류인데 네. 그러니까 저런 것을 정말 못 견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면은 이제 폐쇄공포 비슷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워낙 옛날에 보통 기업 청소들이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가면 저기 안에 들어가면 정말 막 벽이 막 양옆에서 눌려오는 듯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학생 때 저기 들어가서 아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 적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이제 책도 읽고 또 나름대로 이제 뭐 종교적인 그런 것도 하면서 잘 적응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주로 생활을 보면 굉장히 하여튼 좀 호화롭게 있지 않습니까? 호텔에도 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생전 처음으로 저렇게 좁은 공간에 아무 전화도 할 수 없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를 많이 느낄 겁니다. 특히 본인이 아마 조금 그 공황장애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렇게 독방에 있으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검찰이 상당히 이제 조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 원래 이제 구치감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구치소라든지 이런데 갖다 놓는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직접 구치소로 이제 바로 했지 않습니까? 되게 경찰서 유치장에 그렇죠. 유치장보다 여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사실.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 본다면 빨리 심리적 압박을 좀 가해서 본인이 좀 실도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제 본인이 이런 그 여러 가지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많이 느끼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 보통 우리가 범털이라 그러잖아요. 범털. 이게 아마 좀 우리가 흔히 잘 안 쓰는 은어인데 이런 것을 많이 이용했던 분들이 좀 VIP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이 또 상징인 이상득 전 의원, MB 정부 때 그 이명박 정부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여기에 있었고요. 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도 여기에 수감됐었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라든지 최근에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돼서 말씀하셨듯이 범털구치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붙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검이나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거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범털들은 곤란해서 일부러 서울구치소를 하고 왜 그 뭐 방송용으로 되는 범털의 반대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저 골라가지고 저 안양 뭐 어디로 보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대검이나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미결수들 그 사람들은 서울구치소, 의왕구치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의왕구치소에는 저분들 빼놓고 기타 뭐 무슨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만약에 중앙지검이나 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면 저기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서울구치소 간 게 무슨 특혜가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뭐 대검이나 이런 데는 좀 VIP급들이 조사받으러 많이 오니까 그렇겠죠. 그게 이제 우연히 그렇게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간의 가장 화제는 최순실 개라는 게 있는데 개돈을 받는다는 건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강남에 주로 대기업 회장 부인들 등등 해서 한 20여 명 정도가 이제 개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개돈이요. 한 달에 한 번 내는데 1,000만 원 정도 한다. 1,000만 원을 또 넣는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씩 돈을 받을 때는 2억에서 3억 정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개를 갖다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언니 이제 최순덕 씨하고 이제 가입을 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독일에 가 있을 때도 독일에 도피 있을 때도 그때도 개돈만은 꼬박꼬박 냈다는 거예요. 언젠가 또 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그 가입된 분 중에서 지금 부산의 LCT와 관련해서 거기에 수사받는 이 회장과 이영남 회장 같은 경우 이 수사도 지금 상당히 골치 아픈 수사. 근데 문제는 이 양반도 지금 그 도피 중이거든 사실 소외돼서. 근데 이 도피 중에도 저 개돈만은 꼬박꼬박 냈다는 것이죠. 1,000만 원씩.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개가 상당히 그 재벌 오너라든지 유명한 그 분들의 어떤 모임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여기서 네트워크가 되고 또 여기서 보면 아마 자기들 이제 그 아파트 가는 것도 분양도 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들끼리 어떤 커뮤니티 비슷한 모임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순실 씨 문제는 이게 하다 보니까 이 다른 개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답니다. 이거 개를 깨느냐 마느냐를 놓고 상당히 좀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돈 개원들 전체 한번 또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죠. 자칫하면. 자, 이렇게 되니까 최순실 또 학력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 신학 그쪽에서 유학
그쪽에서 유치원 그 관련해서 유아교육이죠. 그 학위를 받았다는 게 그동안 최순실 씨가 여러모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학교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최순실 씨가 조교수로 있던 무슨 뭐 영진인데 그 학교에서 이 조교수를 했는데 그때 냈던 그 학위 그 학위에 대한 증거도 이 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퍼시픽 스테이트 대학이라고 해서. 그런데 보면 여기는 유아교육과가 없어요. 유아교육과가 없고 공식적으로 확인도 됐습니다. 유아교육과가 없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또 다른 대학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학위 장사를 했던 그런 학교 있지 않습니까? 87년도쯤인가요? 제 기억에는 아닙니다. 87년이나 97년도쯤 우리가 학력 위조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예인들이나 혹은 유명한 인사들이 학력 위조에 그게 다 드러났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최순실 씨가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그 대학의 그 학위 장사를 하는 그 대학의 그 박사 학위를 이미 드러나서 사실 굉장히 창피를 많이 당했죠. 근데 저 시점은 말이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 미국은 캘리포니아는 저 당시에 그 대학이 그 신고제입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그냥 다른 주와 달리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하고 하와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하와이만 신고제고 캘리포니아는 다시 이제 허가제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시점에는 허가제였거든요. 아니 신고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이렇게 조그만 집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서 학위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 대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통신 같은 거 가지고서 대학에 학위를 주고 논문도 쓰고 그럽니다. 그런 저 퍼시픽 스테이트 대학이라는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그 취재를 해서 하는데 퍼시픽 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웨스턴 자가 들어가고 이런 대학들 가운데 저런 식의 학위 장사하는 대학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예를 들어서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냥 약간 뭐 본인이 다닌 적이 없다는 게 지금 아니 그런 거는요 안 다녀도 되는 대학이라니까요. 거기는 통신으로 그냥 국내에서 통신으로 하고 나중에 논문도 한글로 대충 이렇게 내고 뭐 그래도 학위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위가 아니고 그냥 장사 속으로 하는 그런 학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왜냐하면 거기는 누구나 대학을 그냥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을 때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께 지금 우리가 흔히 최순실 씨 일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에 최순득, 그 다음에 밑에 최순천, 이제 아래 위로 이제 같이 여동생인데 이 최순천 씨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그쪽에서 자기 언니 쪽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면 그 최순득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가족이 보면 그러니까 이 사자매 네 자매죠. 그렇죠. 네 자매. 제일 위에 이제 최순영, 최순득, 최순실, 그다음에 최순천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 마지막 최순천 씨 같은 경우는 이 최순 씨와 굉장히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좋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이제 남편은 같은 경우는 주로 아동복 사업을 지금 하고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지금 문제는 사업도 잘 된 모양입니다. 굉장히 그 백화점 가면 고급 아동복으로 이제 해서 인기 좋았는데 문제는 이 최순실 씨 가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인터넷에 이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보면 이 최순실 씨 이제 가족들이 보면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도 막 그 싸우고 또 10,000원짜리 막 깎기도 하고 자기 건물에 있는 뭐 안마시소 가서 10,000원 깎아달라니까 안 깎아달라고 하고 자기 또 운전기사가 그 국수정을 먹었다고 무슨 국수정을 먹냐고 막 이제 구박투기도 하고 굉장히 아나무인 그 가족으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관계도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고 특히 최순천 씨와 가족이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태민 목사가 6번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배다른 형제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이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가족들 간에 좀 재산을 독점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너무 또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가족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는 사연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최순실 씨도 아마 이 자기 동생이죠. 동생에 대해서는 약간 소원하다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 좀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최순실 씨 언니, 최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 거기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시호 씨의 오빠. 뭐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들,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확인된 것도 있고. 근데 최순천 씨의 자식들,
네. 관련해서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최순실 씨가 아마 우리가 흔히 민원이라고 하잖아요. 부탁을 언니 그 동생 그 조카들 거는 좀 들어줬는데 네. 이쪽 거는 안 들어준 거 아니냐. 왜냐면 네. 의혹이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아마 지금 이현중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최순실 씨 자기 동생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부탁해서 뭐 이렇게 그동안에 뭐 정부 예산도 타내고 뭐 이런 거는 현재까지는 나온 게 없는 걸 봐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별로 뭐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600만 원) 이상 되는 침대, 그다음에 (400만 원) 후반대, (490만 원인가) 그 침대, 그다음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침대, 뭐 이렇게 침대가 3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본관에 왜 이렇게 고가의 침대가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살림살이 일체가 있었어요. 네, 지금 가장 검찰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여러 가지 수사 포인트 중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얼마나 자주 들어갔다 했느냐, 그중에서 청와대 관저를 얼마나 자주 들어갔다 왔다 했느냐, 이걸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들어갔다 할지라도 참 기록이 잘 안 남는다, 이런 문제도 지금 있어요. 자, 이 국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문제는 이건 거의 어제 몇 군데에서 채널A도 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자주 들어갔다 왔다 했다. 네. 이런 증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청와대 관계자 말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한겨레 신문이 제일 먼저 이걸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 관계자 말로 이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청와대 내부에서 어쨌든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 의혹의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박 대통령이 수석이나 조윤선 장관도 어저께 그 발언에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 수석이나 장관을 만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관저에만 주로 있었다. 그렇다면 누구와 만나는 거냐? 도대체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와 소통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어떤 그 의문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지금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드나들었다. 이런 어떤 증언이,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드나들기만 했겠느냐. 그 밤늦은 시간에 관저에서만 있는 박 대통령이 진짜 뭐 이 김전 수석 말처럼 뭐 외롭고 그렇게 이 동굴 같은 그런 이 관저에서 혼자 있는데 과연 드나들기만 했겠느냐. 그때 이제 보도가 아예 거기서 잤다. 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여권 관계자, 뭐 전 청와대, 그러니까 전직 청와대에 있었던 그 여권 관계자 말로 나오고 있는데 상당 부분 2014년도에 지금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야당 의원들이 안민석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 당시에 이 김치냉장고까지 있었다는 거죠. 김치냉장고라든지 살림살이 일체를 구입을 했다. 과연 본관에 왜 김치냉장고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어차피 지금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뭐 거기에 김치를 조달할 수도 있는데 굳이 김치냉장고를 본관에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최순실 씨가 드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숙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최영일 편집자, 그렇게 되면 어제 채널A 보도는 안봉근 당시 비서관이 직접 연락을 받고 차를 내보내거나 그래서 실제 다른 행정관들이 와서 운전을 해서 데리고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경호실에서 직접 정문에다가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하면 기록에 안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11문이라고 경호실에서 부르는 그 이제 청와대 정문이죠. 그렇죠. 정문으로 드나들었다. 지금 보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이제 반신반의해요. 왜냐하면 그 정문에서는 관저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정문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고 정문은 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 체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문이 아니고 과거에도 관저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대개 정문이 아니고 관저 쪽으로 별도의 문이 있습니다. 삼청동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제가 좀 많이 아는데 그런 거 보면 아마 또 이 경우에도 그 관저 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문으로 정문이 아닌 곳으로 드나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저에서 이제 차량 번호하고 시간
그다음에 누구누구가 언제 온다 이렇게 되면 그 청와대 차로 가서 이렇게 오면 청와대 차가 밖으로 나가서 태워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건 기록에도 안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현종. 네.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6년도 박연차 게이트가 있었을 때 청와대를 자주 들어갔다 나오느냐. 그때 뭐 박연차 당시 회장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좀 인연이 각별한 건 다 아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출입 기록이 없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뭐 노무현 때뿐만 아니라 네. DJ 정부 때에 있던 이훈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네. 국정상황실장에 그래 했었죠. 네. 이훈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부속실이라든지 경호실 같은 경우에 특히 부속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차로 뒤에 누가 타고 들어오면 체크를 안 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는 거죠. 예. 그 경찰청장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시콜콜하게 장관 같은 경우는 보지만 만약에 이제 부속실 차가 들어올 경우는 거의 뒤를 안 본다고 돼 있고요. 네. 저 관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게 굉장히 큽니다. 저게 막 보통 그 건물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네. 본관과 별채 등등으로 해서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형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워낙에 처음에 커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침실이 워낙 커서 그걸 그러니까 잘라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자 있으면 정말 무섭고 외롭다고 합니다. 네. 그 뒤에 또 산이 이제 받쳐 있어 북악산이 있어서 저기 있으면 광화문에서 시위하면 소리가 다 들린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최순씨가 지금 침대를 3개를 옛날에 이제 지금 구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공간용으로 네. 구입을 했을 텐데 실제 네. 사용은 아마 관저 쪽에서 네. 사용했지 않는가. 네. 600만 원 정도 되면 아마 국내 최상급 모델 중에서 비싼 거고 400만 원 꼭 좀 중간대고 200만 원 좀 싼 거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것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정말 확인해 보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은 뭐 침대 하나면 충분히 사용하니까 경호원들 같은 경우는 따로 있으니까 말이죠. 네. 그렇다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부부가 아니고 혼자 사시는데 네. 왜 침대 3개를 새로 필요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식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 대통령께서 이제 옛날에 삼성동에 있을 때 그 먹던 음식들인지 네. 그걸 좀 많이 즐겨 드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어떤 캐터링보다는 직접적으로 옛날에 먹던 그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마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김치 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아마 구매했을 가능성. 그걸 사실은 최순실 측에서 상당히 많이 서포트를 해왔다고 알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로 비춰지면 상당히 이 물건도 최순실가 사용하기 위한 용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것도 또 조사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님이야말로 거국적으로 구성된 박정희 탄생 백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출범을 국민 앞에 보고드립니다. 백돌 축제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현재적 가치를 되새기면서 지금 저기 오늘 오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백돌 기념 사업회 추진위원회 이 행사 장면입니다. 약간 좀 저희가 이런 와중에 저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니까 여러 가지 좀 만감이 교차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민국 편집장에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하늘나라에서 이 장면을 본다면, 백돌은 이제 내년이니까, 그렇다 한다면, 뭐 기념사업회야 뭐 준비를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과연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왜 1977년 9월 12일 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침국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침국했다는 것만 알려져 있고 그로부터 한 일주일쯤 뒤에 20일에 사실 선우연 공보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망록을 있었죠. 그 비망록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합니다. 네. 절대 최태민이를 그 박근혜한테 가까이서 못 있게 해라. 당신이 책임지고 해라. 그런데 이 비서관이 가서 그 얘기를 박근혜 큰형애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큰형애가 거기서 막 또 울어요. 울면서 뭐 그게 음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우연 비서관이 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나중에 한 며칠 지난 뒤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머니 잃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마음봉사단 해체는 말고 그래도 그거는 하도록 하고 최태민 씨하고는 떼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지 않아도 자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데 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떼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저 밑에 권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 밑에 비서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가서 박근혜 큰형애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 바람에 그걸 제대로 떼놓지 못했던 그 기억을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하늘나라에서도 그때 조금 더 챙겨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종범 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종범 수석이 만약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먼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좀 진작 얘기를 했었으면 이렇게 파장이 커졌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기념사업회 고문을 맡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출범지에 참석하는데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비서실장 당시에 최순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을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좀 수습을 하는데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전혀 모르시나요? 총리 지명에 대해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현정 의원께 똑같은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이 박정희 대통령 백돌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좀 크게 행사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사건 속에서 아버지의 유업까지도 다시 한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랬었죠.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 아버지의 업적을 까먹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을 사실 집권 초기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 또 이제 불통에 대한 문제들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적해왔는데, 아까 김기춘 실장이 나왔는데 저는 김기춘 실장이 정말 이 사태에 대한 정말 책임자 중에서 넘버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결정적 시기에 비서실장을 했고 경륜의 문건 사건을 직접적으로 관장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나와서 나는 몰랐다? 이미 그때 최순실 문제는 다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유진용 장관한테 이야기해서 6명 잘라라고 직접 지시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불행한 상황이다. 사도 낱말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 정권을 보면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도 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들 지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측근이라는 조윤선 장관마저도 나긴 독대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김기현 5분의 수석비서관도 가서 저는 독대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전부 다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정말 불행한 상황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해준 여기까지입니다. 네, 새해 복 말씀 고맙습니다. 자, 잠깐 오늘의 키워드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과 직거래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직거래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중간에서 최순실 씨는 모르지만 대통령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뜻이 자기한테 전달돼서 집행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아마 법률 구성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검찰에 가서는 저런 식의 얘기가 먹히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미르 케이스푸드 재단에 뭐 모금을 해라 그럴 경우에 모금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 사이에 법률로서 단죄를 할 때 누구 책임이 크냐 이런 문제를 이제 검찰이 따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그 안종범 전 수석이 어떻게 검찰에서 얘기를 하느냐,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본인의 역할에 관해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검찰도 아마 그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파고들 텐데 이현정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 안종범 수석에 거론되고 있는 혐의가 대략 어떤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직권남용에 대해서 일단 공동정범으로 일단 안종범 수석을 같이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재단에 돈을 갖다가 기부받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 즉 공무원과 일반인이 함께해서 이제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직자의 직권 남용은 상당히 중한 범죄로 이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직접적인 이제 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미르 재단의 이제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한 행위, 자 이 부분에 말을 맞췄던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증거인멸을 시도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대포
휴대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통화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SK그룹에 이제 그 처음에 돈을 기부받는 과정, 네. 후에 원래 그 K스포츠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받는 과정, 그다음 롯데그룹 거기서 이제 몸 받으면서 결국 롯데그룹에 다시 돈을 내가 한 80억 네, 받았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다른 조건을 내걸었던 게 있었던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가 될 텐데, 아무래도 이거는 해당 기업이 뭔가 진술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경찰에서 그 진술을 확보가 있을 텐데, 네. 해당 기업이 뭐 돈 내라고 한다고 그냥 냈겠습니까? 네. 안정법성 이야기 한다고 해서만 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누가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검찰이 분명히 피의자로 출석을 했거든요. 예, 분명히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48시간 이내에 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이 진짜 높아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정국 국장. 결국은 안정범석이 어떻게든 검찰에 가서 이번에 네, 뭐 본인이 임명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인맥으로 봐야 될 것이고. 힘을 썼다는 얘기가 돌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의 그 외삼촌을 교육문화수석에 네. 앉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또 가장 가까운 지인인 송성각 씨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네. 앉혔잖아요. 지금 뭐 사표를 예, 냈지만. 예. 그런 걸 보면 차은택 감독이 왜 문화계의 황태자라는 얘기가 나왔겠느냐 하는 네. 점을 보면 차은택 감독도 최순실 씨와의 그 어떤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은 다 챙기게 되거든요. 네. 그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문화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기를 미미하다고 얘기하면 과연 그러면 누가 실권을 행사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과 뭐 11개월 정무수석을 하는 동안 네. 특대를 한 번도 못했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혹시 또 발뺌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 사건에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네. 이 사람 저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이 그 어떤 레임덕에다가 아주 힘이 빠지는 상황에 들어가니까 이제 대통령하고의 네. 관계를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얘기들이 지금 최근 한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나오죠.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네. 그 대통령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난파선이 되려고 하니까 네. 거기서들 먼저 뛰어내리는 모습이 아닌가 이래서 보기에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현정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마 지금 최순실 씨가 오늘 영장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내일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안정범 전 수석도 어떤 형태로든 최순실 씨와 대질신문도 이루어질 것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나오는 분들 중에서 안종범 수석이 일단 1차적인 지금 검찰 소환을 당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호성 비서관도 이제 아마 내일쯤 소환 당할 가능성이 네. 예상이 드는데, 지금 사실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이승철 정경련 상근 부회장의 네.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말이 확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완전히 이제 예. 이 진술이 바뀌어서.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이 두 사람과 직접적으로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도와줬다. 그냥 정경련의 뜻이 좋아서 내가 그냥 네. 뭐 잘 되도록 그냥 한번 도와줬다. 네. 이 정도였는데 문제는 이제 직접적인 지시와 강압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안정범 수석은 아마 검찰 입장에 볼 때도 지금 가장 어떤 범죄 혐의가 명확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연설문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좀 왔다 갔다 한 부분들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미 내부자들이 이미 다 검찰에 가서 보니까 대부분 다 실토를 했고 아마 기업 쪽에서도 많이 그렇죠. 얘기한 기업 쪽에서도 것 이제 같아요. 네. 본인들이 왜냐하면 지금 피해를 네. 받게 생겼거든요. 네. 그렇다면 기업 쪽에서도 빨리 하여튼 본인들도 뭔가 제대로 진술을 해서 플리바겐을 통해서 혐의를 왜냐하면 기업도 뭔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냈다라고 한다면 기업도 지금 처벌받을 수 있는 피해가 입장이죠. 여기 힘들죠.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네. 빨리 제대로 진술해서 혐의를 받지 않도록 네. 그렇게 아마 네.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정범 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검찰의 수사 칼끝이 대통령을 향하는 것 아니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저 다음에 아마 이 모금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내가 많은 좀 요청을 했다. 네네.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선의로 얘기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안종무속이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좀 당당해지는 이유도 아마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국정 개입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증거가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분은 최순실 씨의 어떤 역할을 연설문을 도와줬다 하는 그 부분으로 좀 특정해서 한정시키려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 최순실 씨 입장에서도 내가 연설문을 요구했다 그러면 사실은 기록물 유출 위반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자신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는 건넸다. 거의 그렇게 말했을 경우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주어가 돼서 최순실 씨의 어떤 지시라든지 혹은 또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경우 사실상 대통령이 그러니까 탄핵까지 갈 사안이냐 이것이 또 뭐 직접 수사를 받은 사안이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사실은 최순실 국무총리에는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내일 제가 따로 시간을 한 번 더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충분한 반성과 현 정서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쪽지 내려보내서 총리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자세한 이야기 세 분의 정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 2시 한 10분 전에 검찰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잠깐 검찰 소환 모습 보겠습니다. 두 재단의 기금 모금 관련해서 정경련에 지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심통한 심정입니다. 잘못한 부분 책임지겠습니다. 그 기금 모금 관련해서는 본인의 판단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대행한 것입니까? 검찰에서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단 출연금 모금은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 책임까지 포함됩니까?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최순실 씨 모르십니까? 네, 검찰에서 모두 다 사실대로 더블유K 전 대표하고 미르재단, K재단 관계자분들 다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자, 최용민 훈장. 우리가 흔히 뭐 검찰 소환될 때 저런 인사들이 하는 전형적인 멘트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그동안 국정감사 현장에서 가서는 뭐 최순실 씨 모른다 그러고 난 개입한 바 없다 그러고 상당히 강한 톤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상당히 좀 이게 아니라 뭐 사실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도 거의 모든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은 지금까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를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뭐 증거로도 나타났고 모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본인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미르나 K스포츠 그 재단 전 사무총장들하고 통화한 내역들도 다 공개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사실은 그 지인을 통해서 언론에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시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진술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 크게 수사 방향이 그러면 이제 요동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큰 게 사실은 대통령과의 연관성입니다. 아까 뭐 지인에게 했다는 말을 검찰에서 했을 경우 그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보통 지금 집권 4년 차에 역대 정권에서 거의 다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무슨 게이트 하는데 대개는 친아들이나 혹은 청와대 관계자들, 청와대 수석이나 측근들이 그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거나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직거래를 했다라는 거를 만약에 검찰에서 밝힐 경우는 이거는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에 직접 지시를 해서 직접 연루된 사건입니다. 그 역대 정권과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죠. 그랬을 경우는 그야말로
이것이 소추, 그러니까 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냐부터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논란이 이제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보통은 그런데 이런 사건은 사실 청와대에 진짜 수석까지 한 사람이라면 내가 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지금까지 어떤 관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내가 직접 했다 그러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제3자 뇌물 공여가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하면. 예, 특가법에 따라서 1억 이상인 경우 거의 최고형이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신이 그걸 다 짊어질 것인지 마지막으로 최순실 씨와 둘이서 했다. 이 경우도 역시 공동 정범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특가법을 특가법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최영우 편집장 지금 그동안에 좀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안 하다가 이제 말이 바뀌는 경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승철, 정경련 상근 부회장 같은 경우도 처음엔 우리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위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을 바꾸는 거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강 어떤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정황이 그러니까 이승철 부회장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은 자 차은택 감독은 지금 현재 중국에 있지만 거기도 아마 와서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 그 왜 늘품 체조를 만든 정아름 씨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서 자기는 미미한 역할밖에 안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차은택 감독이야말로 그 본인의 은사를 문화부 장관 그 당시 경제수석은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무리한 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 항상 무슨 재단을 만들거나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 또는 기업으로부터 뭐 모금을 할 때 그게 사실은 자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 모양새를 잘 갖춰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안 수석의 경우에 거기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현종이 보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도 안정범 수석이 다시 검찰에서 이제 뭐 구속영장까지 받는 상황까지 가버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수사 방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대통령 수사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또 막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그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좀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소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문제는 이제 당연히 내부와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를 할 수 없지만 임기가 끝나고 이때 어떤 형사소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증거인멸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임기가 끝나면 그걸 갖고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새누리당의 지금 정종섭 의원, 저 헌법학자인데 그분의 헌법학 개론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근데 또 이제 허영 교수 같은 분은 또 이제 반대를 하고 이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대통령 물론 현재 집권 중에는 조사를 받을 수가 없지만 집권하고 난 다음에 저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뭔가 어떤 소추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그러면 재단과 관련해 좀 빨리 기업들한테 좀 어떻게 좀 합의하세요.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그거 최순실 씨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란 말이죠.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증거를 잡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한 2년 뒤, 1년 뒤에 되면은 증거가 다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때는 뭐 아무런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대통령에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일단 저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좀 직접적으로 한 번 더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든지 뭐 성명을 내든지 뭔가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10월 25일에도 한번 사과 뭐 담화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녹화해서. 자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여론도 훨씬 나빠지고 저 국민들의 요구 수준도 훨씬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효과가 그거 이제 나오고 난 직후에 저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번 더 저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논평을 했는데 그렇듯이 또 한 번의 이제 사과 담화나 뭐 사과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전혀 못 미친다고 할 경우는 그거 하나만화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진정성 담겨 있는 설명 또는 설득을 국민한테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렇더라도 결국은 공식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매듭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보다 더 뭐 법률적인 거 떠나서 검찰에서 설령 뭐 형사소추 그거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내가
조사를 받겠다. 네. 내가 피의자가 아니고 뭐 법률이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내가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설명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것도 뭐 그거와 별개로 내가 조사를 받겠다고 자청을 할 경우에 검찰이 뭐 가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서면 조사도 있고 뭐 형태가 많죠. 어차피 이 조사는 지금 안 하면 퇴임 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하나 그때 하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을 경우에는 이 엄중한 사태가 지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당장 저 야당에서는 뭐 지금 하야하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 전국을 현재의 어려운 전국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의 하나로서도 조사를 자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한테 자, 이정국 국장. 네네.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게 맨 처음에 검찰에 최순실 씨가 출두하는 날 그날 표정은 상당히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신발도 막 벗겨지고 막 이렇게 머리에 지금 모자도 지금 떨어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해서 막 상당히 불안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구치소에도 다시 2번 이렇게 나왔을 때 일단 1차적인 지금 검찰 소환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호성 비서관도 이제 아마 내일쯤 소환 당할 가능성이 예상이 드는데 지금 사실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이승철 정경련 상근 부회장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많이 확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진술이 바뀌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두 사람과 직접적으로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도와줬다, 그냥 정경련의 뜻이 좋아서 내가 그냥 뭐 잘 되도록 그냥 한번 도와줬다 이 정도였는데 문제는 이제 직접적인 지시와 강압.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안종범 수석은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가장 어떤 범죄 혐의가 명확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연설문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좀 왔다 갔다 한 부분들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이미 내부자들이 이미 다 검찰에 가서 보니까 대부분 다 실토를 했고 아마 기업 쪽에서도 많이 얘기한 기업 쪽에서도 이제 네. 본인들이 왜냐하면 지금 피해를 받게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기업 쪽에서도 빨리 하여튼 본인들도 뭔가 제대로 진술을 해서 플리바겐을 통해서 혐의를 왜냐하면 기업도 뭔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냈다라고 한다면 기업도 지금 처벌받을 수 있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빨리 제대로 진술해서 혐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종범 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검찰의 수사 칼끝이 대통령을 향하는 것 아니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저 다음에 아마 이 모금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내가 많은 좀 요청을 했다.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선의로 얘기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안종범 수석이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당당해지는 이유도 아마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국정 개입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증거가 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분은 최순실 씨의 어떤 역할을 연설문을 도와줬다 하는 그 부분으로 좀 특정해서 한정시키려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 최순실 씨 입장에서도 내가 연설문을 요구했다 그러면 사실은 기록물 유출 위반이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자신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는 건넸다. 거의 그렇게 말했을 경우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주어가 돼서 최순실 씨의 어떤 지시라든지 혹은 또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경우 사실상 대통령이 그러니까 탄핵까지 갈 사안이냐 이것이 또 뭐 직접 수사를 받은 사안이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사실은 최순실 씨를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을 수가 있죠. 자, 미르재단 인사까지 대통령이 뭘 손수 챙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뭐 이렇게 그 재단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얘기는 뭐 저는 잘 안 믿기는데, 이걸 해석하는 차이가 아닌가 뭐 싶기도 한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저것까지 챙겼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사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뭔가 그 국가적인 사업인 문화융성, 뭐 이런 데에 좀 기여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하는 정도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한테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기업들로부터 출연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 기업의 발목을 비틀어라, 뭘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안종범 경제수석이 당시에 관료 출신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라도 문제되지 않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료 출신 같으면. 근데 안종범 국무총리에는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내일 제가 따로 시간을 한 번 더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충분한 반성과 현 정세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쪽지 내려보내서 총리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사실 자세한 이야기 세 분의 정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 2시 한 10분 전에 검찰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잠깐 검찰 소환 모습 보겠습니다. 두 재단의 기금 모금 관련해서 정경련에 지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심통한 심정입니다. 잘못한 부분 책임지겠습니다. 그 기금 모금 관련해서는 본인의 판단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대행한 것입니까? 검찰에서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단 출연금 모금은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 책임까지 포함됩니까? 검찰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최순실 씨 모르십니까? 네, 검찰에서 모두 다 사실대로 더블유K 전 대표하고 미르재단, K재단 관계자분들 다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자, 최유미 현장. 우리가 흔히 뭐 검찰 소환될 때 저런 인사들이 하는 전형적인 멘트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그동안 국정감사 현장에서 가서는 뭐 최순실 씨 모른다 그러고 난 개입한 바 없다 그러고 상당히 강한 톤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상당히 좀 이게 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도 거의 모든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은 지금까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를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뭐 증거로도 나타났고 모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미르나 K스포츠 그 재단 전 사무총장들하고 통화한 내역들도 다 공개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사실은 그 지인을 통해서 언론에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시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될 텐데. 대통령과 직거래 했을 것이다. 최순실 그리고 이제 직거래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중간에서 뭐 최순실 씨는 모르지만 대통령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뜻이 자기한테 전달돼서 집행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아마 법률 구성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검찰에 가서는 저런 식의 얘기가 먹히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뭐 모금을 해라 그럴 경우에 모금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 사이에 법률로서 단죄를 할 때 누구 책임이 크냐 이런 문제를 이제 검찰이 따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그 안종범 전 수석이 어떻게 검찰에서 얘기를 하느냐.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본인의 역할에 관해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검찰도 아마 그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파고들 텐데 이현정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 안종범 수석에 거론되고 있는 혐의가
대략 어떤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 네.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직권남용에 대해서 일단 공동정범으로 일단 안종범 수석을 같이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재단에 돈을 갖다가 기부받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 즉 공무원과 일반인이 함께해서 이제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직자의 직권 남용은 상당히 중한 범죄로 이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직접적인 이제 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미르재단의 이제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한 행위, 자 이 부분에 말을 맞췄던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증거인멸이 시도했던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대포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통화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또 이제 SK그룹에 이제 그 처음에 돈을 기부받는 과정 후에 원래 그 K스포츠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받는 과정, 그다음 롯데 거기서 이제 못 받으면서 결국 롯데그룹에 다시 돈을 내가 한 80억 원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다른 조건을 내걸었던 게 있었던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가 될 텐데 아무래도 이거는 해당 기업이 뭔가 진술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그 진술을 확보가 있을 텐데 해당 기업이 뭐 돈 내라고 한다고 그냥 냈겠습니까? 안종범 수석이 이야기한다고 해서만 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누가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검찰이 분명히 피의자로 출석을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48시간 이내에 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이 진짜 높아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정국 장. 결국은 안종범 수석이 어떻게든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 크게 수사 방향이 그렇죠.처럼 이제 요동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큰 게 사실은 대통령과의 연관성입니다. 아까 뭐 지인에게 했다는 말을 검찰에서 했을 경우 그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보통 지금 집권 4년 차에 역대 정권에서 거의 다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무슨 게이트 하는데 대개는 친아들이나 혹은 청와대 관계자들, 청와대 수석이나 측근들이 그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거나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직거래를 했다라는 거를 만약에 검찰에서 밝힐 경우는 이거는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에 직접 지시를 해서 직접 연루된 사건입니다. 그 역대 정권과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죠. 그랬을 경우는 그야말로 이것이 그러니까 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냐부터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런 논란이 이제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보통은 그런데 이런 사건은 사실 청와대에 진짜 수석까지 한 사람이라면 내가 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지금까지 어떤 관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내가 직접 했다 그러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제3자 뇌물공여가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하면 특가법에 따라서 1억 이상인 경우 거의 최고형이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신이 그걸 다 짊어질 것인지 마지막으로 최순실 씨와 둘이서 했다. 이 경우도 역시 공동 정범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특가법을 특가법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최영욱 편집장 지금 그동안에 좀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안 하다가 이제 말이 바뀌는 경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승철, 정경련 상근 부회장 같은 경우도 처음엔 우리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위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을 바꾸는 거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강 어떤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정황이 그러니까 이승철 부회장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은 자, 차은택 감독은 지금 현재 중국에 있지만 거기도 아마 와서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 왜 늘품 체조를 만든 정아름 씨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서 자기는 미미한 역할밖에 안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차은택 감독이야말로 그 본인의 은사를 문화부 장관에 뭐 본인이 임명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인맥으로 봐야 될 것이고 힘을 썼다는 얘기가 돌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의 그 외삼촌을 교육문화수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또 가장 가까운 지인인 송성각 씨를 한국 콘텐츠진흥원장에 앉혔잖아요. 지금 뭐 사표를 냈지만 그런 걸 보면 차은택 감독이 왜 문화계의 황태자라는 얘기가 나왔겠느냐 하는 점을 보면 차은택 감독도 최순실 씨와의 그 어떤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은 다 챙기게 되거든요.
그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문학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기를 미미하다고 얘기하면 과연 그러면 누가 실권을 행사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과 뭐 11개월 정무수석을 하는 동안 네. 특대를 한 번도 못했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혹시 또 발뺌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 사건에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레임덕에다가 아주 힘이 빠지는 상황에 들어가니까 이제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얘기들이 지금 최근 한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나오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그 대통령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난파선이 되려고 하니까 거기서들 먼저 뛰어내리는 모습이 아닌가. 이래서 보기에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현정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마 지금 최순실 씨가 오늘 영장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안종범 전 수석도 어떤 형태로든 최순실 씨와 대질 신문도 이루어질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나오는 분들 중에서 안종범 수석 상당히 눈빛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변에서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게 눈빛이 왜 바뀌었는지 뭔가 지금 정리가 끝난 듯한 느낌도 들고. 예, 검찰에서 지금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금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런 어떤 전언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자신감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사실 검찰이 지금 이틀째 수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계속 뭔가를 물었겠죠. 이거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데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사실 첫날보다 이튿날이 훨씬 더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준비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자신들이 준비했던 예상했던 것들보다 사실은 미흡하거나 혹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훨씬 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거를 인멸한 것이 확실시 되거나 그러니까 증거를 저쪽에서 대지 못했다거나 뭐 이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더 당당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원래부터 기획된 그러니까 자신이 실질적으로 그 변호사의 어떤 그 기자회견을 들어봐도 혐의를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정법상에서의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데 검찰이 입증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힘들다는 뉘앙스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최순실 씨는 물론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는 있지만 실정법상으로는 자신이 피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 심증이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 눈빛에서 이렇게 판단이 됐죠. 조금 전에 그 공동 변호인 중에 한 분이 있던 이진웅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이 변호인에서 사임하겠다고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걸 이경재 변호인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진웅 변호사가 이 사건이 주는 무게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게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에 쏠린 워낙 국민적 분노가 지금 워낙 높으니까 이걸 못 버텨냈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근데 지금 전혀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공식적으로 무슨 혐의를 가지고 지금 영장을 청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직권남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직권남용, 사기 미수 이런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제 그런 게 두 가지인데 사실은 저는 뭐 횡령이나 배임 뭐 이런 거로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횡령과 배임이라는 것이 비교적 단시간에 입증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진술만 해주면 되니까. 본인이 어차피 지금 최순실 씨가 저기서 그 구속되지 않고 살아나올 거라고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풀려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빨리 횡령이나 뭘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구속이 된 다음에 수사를 계속 받는 게 본인으로서도 오히려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모르쇠로 일관을 하니까 이제 직권남용이나 뭐 사기 미수 이런 건데 사실은 저 검찰에서 얘기한 직권남용이라는 이 혐의가 말이죠. 이게 입증하기가 법률적으로 봐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만 봐도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실히 미진하구나 하는 걸 제가 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물론 뭐 법원에 가서 영장이 어떻게 될지는 내일 이제 실질 심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의 저런 죄목 가지고서는 검찰의 그 조사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 대한 를 너무 빨리 부른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추궁할 자료도 충분히 만들어서 최순실 씨를 마지막에 불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순서가 거꾸로 되다 보니까 저런 식의 혐의로 지금 일단 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이게 혐의 입증이 좀 미진한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사 저희가 좀 손을 놓고 있다가 지금 급하게 좀 수사에 들어가고 이제 수사팀도 확대 개편했고 근데 갑자기 지금 최순실 급하게 들어왔고 그러니까 뭔가 조치는 취해야 되는데 지금 취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지금 준비된 수사 지금 뭐 자료나 내용은 없고 지금 그래서 약간 뭐 수사팀이 좀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최순실 씨가 지금 있던 독방도 화제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한 2평 안 되는 정도 규모인데요. 자. 이현정 의원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지금 누구는 지금 거의 호텔 이게 주소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좀 편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좀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서울